안녕하세요. 자왕의 병현입니다. 오늘은 허먼밀러의 엠바디 체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허먼밀러의 엠바디 체어는 의자를 좀 아시는 분들도 처음 들어본 제품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허먼밀러의 제품군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입니다. 허먼밀러 자체가 명품 의자 브랜드인데 거기서 또 하이엔드라면 어느 정도 급일지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내 공식 딜러를 통해서 한번 대여를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엠바디 체어를 보고 제가 딱 든 생각은 의자도 과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선전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이 제품을 보면서 의자에도 이렇게 많은 기술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느꼈습니다. 엠바디 체어는 말 그대로 뭔가 딱 붙는 느낌의 의자예요. 허먼밀러의 다른 제품들, 특히 유명한 에어론 의자라든지 저번에 리뷰했던 미라2 의자라든지 약간은 메쉬 소재에 조금 몸에 자유로움을 주는 그런 느낌의 의자는 아닙니다. 뭔가 몸에 딱 달라붙어서 싹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 아마 이 부분은 의자의 구조 때문인 것 같은데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의자부터 볼까요? 의자를 보시면 이 의자는 멀리서 봐도 딱 되게 다른 의자라는 게 느껴지는 의자예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등판입니다. 등판이 이 뒤쪽에도 굉장히 약간 스켈레톤 같은 느낌을 주는 구조고요. 그리고 등판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특이했던 점인데요. 허먼밀러의 에어론 의자나 미라2 의자는 등판이 굉장히 넓고 평평했어요. 근데 이 의자는 지금 제가 자로 한번 재보면 가로 길이가 한 34, 33cm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의자들, 얼마 전에 언박싱을 한 이케아 마르쿠스 의자도 한 45, 40 정도가 되고 다른 의자들도 40cm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자는 33, 34 이 정도로 의자의 등판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건 좌판은 또 넓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불균형해 보입니다. 등판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데 또 엉덩이판은 가로 길이가 재보면 55cm가 나옵니다. 이 55cm가 얼마나 넓은 거냐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의자들, 꽤 그래도 좌판이 넓다라고 느껴지는 의자들이 40cm 중반대예요. 센티미터로 따지면. 근데 이 의자는 50cm를 넘어서 50cm대 중반의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낳는 효과를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착자감도 기존의 허먼밀러 제품과는 굉장히 달라요. 제가 기존의 허먼밀러 제품들은 트램폴린에 비유를 했었는데 지금 이 의자의 느낌은 그냥 푹신한 침대 위에 앉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허먼밀러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4겹의 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특히 좌판은요. 보통 의자는 가장 간단한 구조는 철제 구조물 위에 합판을 얹은 형태죠. 거기서 좀 나아간 게 이제 플라스틱 구조물을 얹는 형태고, 또 거기서 좀 나아간 게 플라스틱 구조물 위에 약간 스펀지라든지 약간 푹신한 소재들을 이제 첨가하는 것이고, 거기서 또 나아간 게 가죽을 이제 씌우는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좌판이 개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메쉬 소재의 의자가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의자는 각기 다른 소재의 4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약간 스프링 구조물이 있고 각 층이 한 판이 아니라 픽셀레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각조각들이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 형태는 등판도 마찬가지예요. 등판도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들이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효과를 낳냐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 항상 제 신체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리뷰했던 에어론 의자에 비해서도 훨씬 체압 분산을 잘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체압 분산이 잘 되도록
좀 뭐랄까 몸을 감싸는 구조들이면 덥거든요. 왜냐면 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층을 나누어서 만들었고 또 각 층들이 통기성이 통기성이 좋은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엉덩이가 덥다라든지 이런 느낌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의자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감탄을 했어요. 사실 이 의자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첫인상을 얘기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부수적인 얘기들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 의자의 뒷부분을 보고선 여기 열리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패브릭이 덮여져 있는데 이게 왜 덮여져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 기능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헤드레스트나 이런 것도 부착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자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에 든 건 제가 팔걸이였어요. 팔걸이는 이제 조절을 이렇게 잡고 양옆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양옆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완전히 좁혀버리면 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자 엉덩이가 제가 뭐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좁혀 넣어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팔걸이 구조도 그렇고 뭐 좌판, 등판부터 해서 내 몸을 완전히 감싸줄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것도 팔걸이가 이렇게 가까이서 저를 감싸는 의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의자를 쓸 때는 이렇게 가까이 두고 쓰면 좋은데 또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이게 걸리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때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뻑뻑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상당히 남자인 저도 상당히 힘을 줘야 밖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게 또 너무 느슨하면 좀 뭐랄까, 그것도 나름대로 또 불편함을 초래했겠죠. 어쨌든 이런 느낌이 들었고, 팔걸이의 높낮이 조절은 뭐 이렇게 아래쪽에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잡고 누르고 내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허벅지 바로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살짝씩 올려보면서 재봤는데요. 총 7단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올려본 결과로는 7단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의자이든 이렇게 맞춰서 책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막 뭐 여기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책상이 더 낮아도 충분히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자입니다. 팔걸이의 이제 이 조절 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좁혔을 때 살짝 뭐랄까, 제 쪽으로 팔걸이가 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 수평이에요. 그 땅과 수평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구조 자체가 어떤 큰 바를 이렇게 안쪽으로 끌고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제 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편합니다. 이게 지금 팔걸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상당히 편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냥 수평일 때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걸이의 어떤 크기도 굉장히 커요. 가로 길이가 거의 11cm 정도 되고요. 뭐 집에 있는 지금 앉아 계신 의자의 팔걸이를 재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 그러니까 길이도 2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11cm, 세로 길이가 26cm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제 앞쪽으로 올수록 더 넓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 몸을 방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팔걸이가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팔걸이에서조차 모든 장점을 취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팔걸이가 너무 가로 길이가 클 때 가장 문제점은 제 몸에 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걸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몸 쪽으로 올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아까 11cm라고 한 거는 앞쪽 부분이고 뒤쪽 부분은 8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좁은 의자 아니면 팔걸이가 그냥 웬만한 의자의 팔걸이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앞쪽으로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팔걸이가 넓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지지를 정말 잘해주고 언제 어떤 자세에서든지 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절 기능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조절은 일단 C펜 길이부터 조절이 됩니다. 깊이가 조절이 가능한데요. C펜 조절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의자 앞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뭔가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빼면 보이셨나요? 네, 좀 더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또 들어서 넣으면 C펜이 짧아져요. 그런데 그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길이를 재봤는데 3cm 정도밖에 조절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좀 아쉬웠던 건 이게 되게 조절하기 불편합니다. 손잡이를 들고 넣고 다시 손잡이를 들고 빼고 이게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예. 요게 좀 간단한 레버로 돌리는 식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살짝 아쉬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높낮이 조절 말씀드릴 건데요. 높낮이 조절은 지금 이 오른쪽 레버, 이 고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무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고무 가운데에 이런 플라스틱 막대가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막대를 통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플라스틱 막대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높낮이 높이 조절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높였을 때는 제가 키가 180인데 제 발이 살짝 뜰 정도로 높이 올라오고요. 또 낮췄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상당히 낮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높낮이 조절 레버 를 주위로 이렇게 고무가 있는데요. 이 검은색 고무를 돌려주시면 이거는 이제 틸팅 강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주시면 이제 틸팅이 좀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힘을 줘야 상당히 힘을 주고 있어요. 네, 힘을 줘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풀면 상당히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기능은 이 다 오른쪽에 있는 레버예요. 오른쪽 뒤쪽에 있는 이 레버인데요. 이건 다른 의자에서도 좀 보기 힘들었어요. 고급 의자들에서는 틸팅 조절 기능을 많이 봤죠, 저희가.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뭐랄까 틸팅 조절과는 느낌이 달라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쪽으로 돌리면 지금 보이시나요? 의자 등판이 살짝씩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엠바디 체어의 특징인데요. 엠바디 체어는 목적이 신체를 완전히 감싸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근데 정말 침대가 뒤에서 슥 하고 대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 그 느낌이 사라져요. 그 느낌이 사라지고 점점 그러니까 뭐 허리 밑부분까지만 받쳐주는 느낌이 들고 더 풀면 아예 그런 느낌도 없어지고 완전히 풀었을 때는 뭐 이렇게 제 등 쪽을 받쳐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등판이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돌릴수록 허리 밑부분부터 점점 받쳐줘서 이렇게 완전히 돌렸을 때는 거의 날개 축지 여기 어깨 쪽지까지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의자 특징이 허리 받침대가 따로 없어요. 허리 받침대가 따로 없고 이렇게 뭐 허리 조절, 요추 받침대의 어떤 조절 기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요걸로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이렇게 돌리면 정말 허리 밑부터 그냥 의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쫙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이 기능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 뒤에 있는 레버를 설명드릴게요. 왼쪽 뒤에 있는 레버는 되게 뭔가 약간 숟가락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가장 올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등판이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내렸을 때는 등판이 이런 식으로 젖혀지는, 그러니까 틸팅의 어떤 범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단계를 조절합니다. 살짝 올리면 그거보다는 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올리면 그거보다는 덜 가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올리면 거의 고정됩니다. 바퀴도 뭐 기존의 허먼밀러와 허먼밀러의 제품들과 다르진 않아요. 뭐 살짝씩 소리도 나고, 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아무리 의자가 무거워도 굉장히 쉽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하이엔드 의자답게 플라스틱 베이스가 아니에요. 애초에 옵션에 플라스틱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을 거라는 거. 여기가 지금 붙어 있어요. 허먼밀러 에어론 의자나 미라2 체어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이렇게 등판과 좌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먼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조금 청소에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뭐 각각 파트별로 의자를, 엠바디 체어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말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뭐 이게 광고도 아니고, 이 좋은 말을 해서 이 의자가 잘 팔린다고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으로 수익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의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의자를 만들 수 있구나, 명품 의자 회사가 마음 먹으면 여기까지 의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의자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의자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죠. 국내 가격으로 214만 원입니다. 그거는 이제 검은색일 경우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렇게 파란색의 화이트 색상의 플라스틱 제품은 221만 원.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만든 것 같아요. 이 의자 회사가 이 의자를 사는 사람 또한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든 의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돈만 있으면 사실 뭐 이 의자 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허먼밀러 에어론 의자도 싸게 사면 7, 80만 원 정도에 이제 살 수 있는 시대에 221만 원이란 가격은 허먼밀러 의자를 3대를 살 가격인데, 그 정도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상태였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비루한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때문에 이 의자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하이엔드, 그냥 의자의 끝을 보고 싶다, 오피스 의자의 끝을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앉아보시고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엠바디 체어 리뷰를 마치겠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 의자 앉아 있으면서도 느낀 게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의자 설계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의자 설계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명품 의자의 끝판왕을 느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자들도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의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찍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이제 정말 이 의자 리뷰는, 허먼밀러 엠바디 체어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의자로 찾아뵐 테니까 뭐 궁금하신 의자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은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들어가세요.